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서윤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춥죠. 네, 그래서 조금 편안함을 주는 에센셜 오일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입니다. 오늘 이 라벤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실은 우리가 아로마 공부 1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알고 있는 게 라벤더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제품들에서 라벤더 향을 많이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벤더는 심지어 향까지 친숙한 게 라벤더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공부할 필요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요, 이 라벤더는요, 진짜 라벤더를 구매를 하셔서 쓰셔야만 이 라벤더가 주는 특유의 편안함, 특유의 진정 효과, 특유의 피부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또 이 라벤더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 뒤로 나오는 이 사진이 라벤더 밭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이 라벤더 팜인데요. 2019년도에 제가 직접 다녀와서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라벤더 밭에서 사진을 찍고 하루를 이 라벤더 밭과 즐기는 모습을 저도 지켜보고, 저도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요, 오후가 되니까 너무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벤더가 정말 힐링의 대명사구나. 라벤더가 에센셜 오일의 어머니구나. 이걸 제가 피부로 실감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아주 편안했거든요. 그리고 이 라벤더가요, 진짜 여기 제가 지금 보이는 요 장면이 제가 라벤더 꽃에 손을 쑥 이렇게 넣은 장면이에요. 왜 이랬냐면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벌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주 태연하게 사진을 찍지?' 하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벌들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손을 이렇게 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정말 안 물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라벤더 꽃에서 수면 호르몬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들이 공격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마음껏 이 라벤더 밭에 들어와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예쁘게 찍고 왔습니다. 제가 라벤더 팜을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렇게 라벤더 꽃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라벤더 꽃에서 오일을 증류하는 추출해내는 생산 과정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요렇게 오일로 추출해내는 과정이 너무 궁금해서 '이 과정을 눈으로 한번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라벤더 팜을 방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영상 뒤편에서 증류소 부분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영상 시청해 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벤더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학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줄라 앙구스티폴리아라고 하는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벤더 꽃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잎 모양이 창처럼 생겼어요. 약간 뾰족뾰족한 그런 잎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 0.9m 정도 자라는 원산지가 지중해 연안 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은 이 에센셜 오일이 많이 추출이 되는 곳이 불가리아와 프랑스의 라벤더에서 이제 주로 추출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벤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종류가 훨씬 많아요. 한 30가지 정도의 라벤더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게 3가지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3가지 종류를 조금 어렵지만 학명까지 다 표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3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이제 라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라벤더예요 하고 이 라벤더를 테라피적인 용도로 쓰는 이 라벤더는 학명이 지금 얘기했던 라반줄라 앙구스티폴리아가 학명이에요. 그리고 라반딘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학명은 라반줄라
엑스 인터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명까지 저는 다 못 외우는데요. 이게 라반딘이 갖고 있는 학명이고, 또 스파이크 라벤더가 갖고 있는 학명은 라반줄라 라티폴리아라고 하는 그런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학명이 있는데, 아까 얘기를 드린 대로 화학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가 조금씩 다른데요. 내가 이 라벤더를 메디컬용으로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트루 라벤더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트루 라벤더가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라반딘을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스파이크 라벤더인데 나는 트루 라벤더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화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하고 진정 효과가 있고 뭐 내가 불면에 좋은 라벤더를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려면 트루 라벤더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반드시 학명이 앙구스티폴리아라고 되어 있는 학명을 구매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가지를 굳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라반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학명이 뒤쪽에 라반줄라 인터미디아라고 하는 학명을 갖고 있는 게 라반딘인데, 이 라반딘은 라벤더, 트루 라벤더하고 스파이크 라벤더를 교배를 해서 만든 잡종이에요. 그런데 얘가 훨씬 라벤더보다 키도 크고 억세고, 그리고 수확도 잘 되고 생산도 굉장히 잘 된대요. 그래서 따라서 에센셜 오일 양도 트루 라벤더보다 양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금액대도 훨씬 저렴하겠죠. 그래서 시중에 진짜 라벤더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살짝 라벤더를 섞는다라고 해요. 아니면 라반딘만 다 넣어서 진짜 라벤더로 판매를 하기도 한대요. 그런 섞음질이 굉장히 많은 오일 중에 하나가 이 라벤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라벤더를 구매를 하실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의 학명은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라벤더의 이제 어원을 좀 알아볼게요. 라벤더는 라바레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이 라바레라고 하는 어원이 씻어내다, 목욕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라틴어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라벤더는 화장수로 많이 쓰였습니다. 또 이 라벤더는 향주머니나 포풀이에 많이 넣어서 갖고 다니는 것이 이 라벤더 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라벤더 베개도 있고 라벤더 포풀이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향이 이 라벤더 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라벤더 향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라벤더를 좋아하는지 이제 화학 성분을 좀 들여다보기로 해요. 네, 이 라벤더의 화학 성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리나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에스테르 계열입니다. 이 에스테르 계열의 에너지 속성이 쿨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시키고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분 때문에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계의 어머니다 이렇게 칭하고 있잖아요.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저는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향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제나 편해요. 이렇게 향을 그냥 뚜껑을 열어서 맡아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뒷목이라든지 어깨에 바르고 싶으실 때는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두 방울 정도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농도가 이게 조금 묽은 편이기 때문에 두둑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뒷목이라든지 어깨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쪽 부분으로 어떤 쿨링감과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예로부터도 머리에 두통이 있을 때 이런 관자놀이에 발라주면, 또 이마에 이 라벤더 오일을 발라주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라벤더가 갖고 있는 에스테르 성분, 리나릴 아세테이트 성분이라든지 또는 리나룰 이런 성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진정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라벤더 오일에는 100여 가지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진 오일이기 때문에 쓰임새도 그만큼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이제 전통적인 활용법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책에 많이 나오는 갈렌이라고 하는 그리스 의사는 독소 해독제와 그리고 벌레 물렸을 때 라벤더를 사용하면 좋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상처가 나거나 벌레에 물렸거나 하면 라벤더나 티트리 떨어뜨려 주잖아요. 벌레 물렸을 때 라벤더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린이라고 하는 분은 있는데 이분은 향수 만들 때 라벤더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수 만들 때 이 라벤더를 쓰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돼요. 보통 향수 같은 경우는 탑, 미들, 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 3종에 포함되는 노트들을 이렇게 블렌딩을 하잖아요. 그런 블렌딩을 할 때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이 라벤더가 굉장히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라벤더를 그만큼 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에스테르 성분이 향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꽃에서 나는 향도 되게 좋고 이 라벤더도 꽃에서 추출한 오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스테르 성분이 주는 좋은 향 때문에도 향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통에 도움을 주는 게 또 이 라벤더고요. 사별하고 나면 느껴지는 우울증, 그 우울증을 해소할 때 라벤더를 자주자주 발향을 한다거나 향을 맡으면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브라고 하는 분은요, 이 라벤더를 실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심계 항진 또는 현기증, 경련, 통증 이런 곳에 라벤더를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피곤하다 싶을 때 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다든지 몸을 담그고 거기에 라벤더 몇 방울을 떨어뜨려 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냥 외용으로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치통이 있을 때 그리고 생리통이 있다거나 신경통이 있을 때, 또 류머티즘 통증 이런 곳에 외용으로 라벤더를 적용하면 좋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울이나 두 방울을 이렇게 문질러서 관자놀이나 이마에 발라주면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벤더는 화상이나 대인 상처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죠. 우리 프랑스 그 화학자 가테포세 이분이 현대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라벤더를 화상 치료에 처음 치료하셨잖아요. 화학자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라벤더 물에 담근 것이 계기가 돼서 화상 치료에 라벤더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셨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연구를 해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분도 거의 아로마 홀릭이신 거죠. 지금의 저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라벤더의 에너지는 굉장히 찬 쿨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찬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 성분 때문에 어떤 음의 길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의 기운이 부족할 경우는 열이 위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허열이 위로 뜨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남들보다 더 빨리 머리 위로 열이 뜨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이 위로 훅 올라가는 것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것은 이 오일이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가 불안하다거나 또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불면증에 있다거나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이럴 때도 당연히 이 라벤더를 쓰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방방거리고 산만하고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조금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이 라벤더는 굉장히 순한 오일이기 때문에 발바닥에 한 방울 발라준다거나 아니면 아로마 디퓨저나 아로마 가습기에다가 발향을 시키게 되면 그 아이의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산모맘 육아만 강의를 할 때 주로 강의했던 에센셜 오일이 이 라벤더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시기가 많잖아요. 우리 어린 아기들은. 그럴 때 엄마의 옷에 라벤더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쓱쓱쓱 바른 다음에 라벤더 향을 옷에 배게 한 다음에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 정서에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해서 산모맘 육아만 강의 때도 이 라벤더를 꼭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라벤더는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뿐이 아닙니다. 얼굴에 쓰이는 화장품 성분으로도 라벤더는 빠지지 않죠. 어떤 걸 섞더라도 그것에 시너지를 주고 또 그것을 응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라벤더이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도 라벤더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부 재생, 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라벤더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벤더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는데 어떻게 추출하는지 제가 추출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라벤더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예, 미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이곳은 라벤더 오일 추출하는 증류소 안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요. 증류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다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보시는 대로 라벤더 향기 추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수증기 증류법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예전에 기계를 작동시켰을 때 라벤더 오일 추출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져 있고요. 아마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추측컨대 라벤더를 넣겠고요. 보세요.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물 위에 막 나방 떨어져서 죽어 있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았더니 바로 여기에서 이제 증류하고 남은 오일들이 걸러서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보지를 않아서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라벤더 향수는 추출을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 네, 라벤더 오일하고 플로럴 워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전체적인 내부 크기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었고요. 공간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았고 기계는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기계가 한 대가 더 놓여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고 하루에 그 한 번 오후 2시에 증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추출하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동영상에 담은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